네,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컨테이너를 관리하실 건지. 자, 그러면 이런 컨테이너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컨테이너들을 워낙 많은 컨테이너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유지 관리에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음악에서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것처럼 이 용어를 우리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주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마치 지휘를 해준다라는 거죠. 잘 물 흐르듯, 네. 전혀 막히거나 뭐 이렇게 트래픽이 없도록 잘 관리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구글의 쿠버네티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툴들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배웠으면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컨테이너 하면 지금 아직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 안 되셨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서버의 대수를 생각을 하세요. 자, 윈도우 서버가 1000대, 리눅스가 예를 들어 10,000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곧 컨테이너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예. 우리 회사에 돌아가는 서비스가 한 50종 있어. 그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그걸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엑셀로 할까요? 아니죠. 그거를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하다고, 툴이. 마치 음악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잘 합주를 하듯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툴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도커 컨테이너 관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러면 컨테이너들에는 이런 관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이런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리, 가장 많이 쓰이죠. 예, 도커 아키텍처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예, 클라이언트 영역이 있고, 도커 호스트라고 하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영역이죠. 서버 영역. 도커 데몬이 올라가는 서버 영역.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영역이 있어요. 예, 가장 크게 생각입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예, 도커 빌드. 실제로 빌드하는 과정. 레지스트리에서 풀 업 다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도커를 실행하는 도커 런.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서버에서 도커 데몬이 떠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하는 거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실제 컨테이너로 형상화하는 거죠. 예. 이 컨테이너가 곧 뭐라고요? 요게 바로 곧 서비스입니다. 자, 예. 하나씩 컨테이너별, 규격별로 올라간 거죠. 예. 이게 지금 주문, 자, 네이버 생각하시면, 예. 하나의 지금 뭐라고요? 메일 서비스,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검색 서비스, 웹툰 서비스, 하나의 컨테이너로 형성화된 거라고. 서버에서 일어나는 것들. 실제로 도커 서버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도커 데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 예. 깃허브라든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게 존재를 하고, 예, 없는 이미지들은 내가, 예, 풀로 당겨올 수 있다고요. 네, 레지스트리에 있는 걸 당겨올 수 있다고요. 반대로 레지스트리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예, 보안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예. 여기가 지금, 세큐리티를 얘기하는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이 세큐리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클라우드 때문에 사고 났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AWS에 뭐 S3 버켓을 나의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블릭으로 해서 우리 거를 남부 쪽에서도 다 웹 서비스로 그냥 붙을 수 있더라.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S3 버켓에 잘못된 막 개인정보 올려가지고 그게 나갔더라. 이미지가 나갔더라. 뭐 찍어놓은 비대면 식별 자료 막 올려놨는데 나갔더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요것도 역시 세큐리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도커에서 세큐리티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레지스트리와 이미지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 예. 승인된 게 뭐냐? 예. 여기서 뭐냐? 랜섬웨어나 묻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악성 코드들이 묻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 핵심이 뭐예요? 이 이미지가 결국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이미지가 맞냐? 소유자가 누구냐?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느냐? 현재 서비스가 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 생각하면 그냥 쉽게 우리 회사의 서버가 몇 대냐? 서버가 몇 대이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 이게 곧 그냥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개념으로 1:1 매칭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자, 컨테이너를 관리해 주는 대표적인 아키텍처 중에 도커라는 게 있는데, 도커라고 하는 거는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영역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미지 빼고 이미지 배포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P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도커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 여기가 이제 가상화 되는 거죠. 그 형태에서 클라우드로 구축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필요한 공개되어 있는 다른 NGS 앱 서버라든지 이런 레지스트리를 내가 이미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푸시나 풀로 다운로드도 업로드도 다 가능하다. 그때 세큐리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컨테이너를 설명하는데 도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아키텍처를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할당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4교시에서는 좀 구글의 쿠버네티스, 사실은 이제 도커 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커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컨테이너들을 지휘자가 잘 지휘하듯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오케스트레이션, 그런 부분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는데, 결국 이 컨테이너라고 하면 도커라고 하는 거를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커 이미지가 있고요. 레파지토리.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푸시와 풀로 서로 땡겨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커 이미지를 레파지토리로 푸시 또는 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소스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든 거 .java. .java에 대한 소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도 올릴 수 있겠네요. 기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도커 이미지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관리.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도커 이미지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파지토리에서 컨테이너, 이제 실제 요게 서비스로 올라간 게 컨테이너입니다. 여기가 실제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컨테이너는 도커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가 메모리로 올라와서 실제 실행된 상태, 이미지가 실제 실행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운영차지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서비스가 된다고요. 서비스가. 이거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를 배우시다 보면 도커런 해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로 할 수가 있어요. 우분투도 내가 그냥 도커로 띄울 수가 있는다고요. 도커 배시셀을 띄우는 예제인데, 실제 이미지에서 실행된 상태를 도커에서는 실제로 이걸 컨테이너라고 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바로 도커에서 일어난다. 컨테이너 관리. 그러면 이런 도커 이미지, 레파지토리,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왜요?
여러분들 소스가 여기 있다니까요. 네, 도커 이미지에 있다고요. 도커 이미지에. 소스를 도커 이미지에 넣는다고요. 배포를 그렇게 할 거니까. 예. 배포 툴 관점에 젠킨스라든지 메이븐의 입장이 아니라 도커 입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소스가 이미지로 된다고요. 프로그램이 이미 이미지로 된다고요. 심지어 뭐예요? 운영체제도 이미지로 넣는다고요. 이 운영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에 하나의 하드웨어에 우리는 VM을 올렸어요. VM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호스트 OS는 윈도우예요. 윈도우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VMware를 깔고 여기다가는 VM을 몇 개를 띄우냐면 VM 4개인데 이게 다 뭐 리눅스예요. 리눅스. 그렇죠? 요게 지금 리눅스로 올라가 있다고요. 하나 이런 VM 가상화. 그런데 이건 지금 뭐예요? 하드웨어 리눅스라는 거를 실제로 이미지를 하나씩 다 하드웨어에 올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몇 기가짜리의 이미지를 다 올린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도커에서는 OS도 컨테이너로 띄울 수 있다고요. 더 쉽게요. 뭐 CentOS 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야를 컨테이너로 띄울 수 있다고요. 실제 하드웨어에서 띄워지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도커 베이스, 컨테이너 베이스로 뜨고 있는 운영체제라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저희들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 프로그래밍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실제 컨테이너 운영체 OS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금 VM 이미지의 OS로 들어와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요 개념 차이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운영체도 띄울 수 있다고요. 가상으로. 내가 지금 내 도커런 명령을 치는데 예를 들어 요거는 운영체가 CentOS예요. CentOS에 내가 도커를 깔 수 있잖아요. 깔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도커로 도커의 이미지를 실행을 시키는데 또 운영체제를 운영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때 뭘 띄운다? 그때는 우분투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띄우면 우분투가 실제로 하나가 생성이 된다고요. 도커를 실제 실행해 주는 거거든요. 도커를 실행하는 실행 주체의 운영체제도 포함이 된다고, 운영체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딥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겹쳐서 내가 수정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그 레파지토리나, 이런 곳에 우리 회사가 쓰는 아키텍처 플랫폼을 아예 정의해 버릴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CentOS 기본 OS에 CentOS 7.5 버전에 NGIX 예를 들어 요거에 웹서버를 올리는 기본 포맷으로 하겠다. 인프라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걸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CentOS 위에 NGIX가 올라간 그런 패키지, 요걸 패키징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도커를 관리하는 인프라 담당자라고 하면, 자, 우리 회사의 표준은 앞으로 운영체제는 CentOS 7.5고 웹서버는 NGINX가 될 거예요. 매번 요거 CentOS 올리고 거기에 또 웹서버 올리면 번거로우니까 요거를 묶어버린다고요. 하나의 이미지로 패키징하면서 요거를 배포한다고요. 자, 개발자들도 이걸로 쓰면 돼. 그러면 요 이미지만 받으면 이미 CentOS 7.5와 NGIS가 이미 깔려 있는 이미지가 형상화가 된다. 요게 컨테이너로 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배포도 쉬워지고 유지 관리가 엄청 빠른 거죠. 하나의 내가 지금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금 운영체제도 필요하고 웹서버도 필요하고 이런 거 세팅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방법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드웨어 구해와 거기에 예를 들어 이게 윈도우로 깔려 있었으니까 전부 다 포맷한 다음에 레이드 새로 잡은 다음에 CentOS 깔고 그 후에 또 웹서버 또 깔고 하루가 다 가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한 이틀은 간다고요. 그거 다 옵션들 다 세팅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설정 값들
어떤 프로퍼티, 속성값들까지도 다 맞춰진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가지고 패키징화해서 인프라 담당자가 배포를 해버리면, 자, 여기에 OS 이미지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개발 환경 구축이 편리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쓰고 난 거 지우는 것도 바로바로 되겠죠. 이미지로 그냥 다시 리패키징이 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커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아키텍처가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미지 레파지토리 컨테이너인데 어떻다? 도커 이미지라는 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자바 소스도 해당이 되고 라이브러리, 뭐 API, 아예 그냥 뭐 주문 프로그램도 형성할 수 있지만 뭐를 컨테이너할 수 있다? 운영체제 자체.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쓰는 소프트웨어류를 그냥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대단히 유리한 관점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도커를 가지고 만약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미지, 결국은 프로그램 만든 거 프로덕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 테스트도 그렇고. 이미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지 빌드예요, 이미지. 이미지 빌드. 도커 빌드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실무에서는 없죠, 일일이. 다 이제 도커 파일이라든지 자동화된 유틸리티를 쓴다고요. 자동화된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냥 박스에다가 규격화된 걸 만들었는데 컨피그레이션 이건 뭐 보안 세큐리티 검사하면 맨날 컨피그레이션 나오잖아요. 실제 쓰는 코드, 여러분들의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코드, 그 다음에 요거가 어떤 제약 조건들이 걸려 있는지, 디펜던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런타임, 요거를 그냥 패키징화 여기다 쏴버린다고요. 이렇게 포장된 박스에. 여기 뭐 택배 기사님들이 날려주는 형태대로 박스 기사가 딱 통일화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쵸?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걸 재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박스에 딱 만들어서 포장해 딱 넣어버린다. 요 과정을 도커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규격화된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컨피그레이션 코드, 디펜던시, 그 다음에 런타임 엔진들을 하나에 만들어갖고 딱 박스에 넣어버린다. 이거를 도커 빌드, 이미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표준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커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커 파일 형태로 거의 수동은 쓰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코드, 거기에 운영체도 있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 가지 뭐 디펜드, OS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유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도커 파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도커 엔진에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도커 이미지 말씀드렸죠. 도커 이미지를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그 다음에 뭐 MS 애저, AWS,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3개니까 이렇게 도커 이미지를 프로세스로 돌릴 수 있다고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내가 만든 도커 파일이 도커런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의 이미지, 도커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넘어온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과거 전통적으로 내가 .자바 다 개발해서 실행 파일 만들어 갖고 요거를 막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해가 돼 있죠? 컴퓨터 OS에 있는데 도커로 올려서 실제로 패키징화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짜 프로세스, 도커 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다. 과거처럼 코드를 짠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이렉트로 프로덕에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개념을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정말 많이 쓰실 건데 도커를 쓰시면 도커 컴포즈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수백 개가 될 수 있다고요. 예, 많으면 컨테이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통합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 너무나 이제 많이 하는 게 얌 파일을 만들어야 돼. 얌 파일. 예, 얌 파일이라고 합니다. WM. 예. 그냥 할 때는 들어가고요. A를 빼고 들어가고 쓸 때는 얌 파일이라고 해요. 이 얌 파일 만드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제이슨 코드랑 비슷해요. 그냥 텍스트 형태로. 네. 그래서 얌 파일을 쓴다. 키 밸류, 키 있고 밸류.
제이슨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설정을 위해서 일종의 텍스트 형태로, ASCII 코드 형태로 YAM 파일을 다 만들게 됩니다. 요 도커 컴포즈에. 그래서 단일된 호스트에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주고 볼륨 데이터를 보존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테이너가 변경된 컨테이너만 다시 생성할 수 있다고요. 변경된 것만.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훨씬 편해진 거죠. 변경된 것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예요? MSA가 가능한 게 이런 거예요. 변경된 컨테이너만 하니까 다른 컨테이너는 안 건드린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주문 컨테이너를 건드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고객 컨테이너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주문 작업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오늘 로그인을 못한다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전혀 다른 인디펜던트한 독립된 형태로 들어간다고요. 변경된 컨테이너만 다시 올렸다 내릴 수 있다고요.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다 내렸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만 내렸다 올리면 된다고요. 그 서비스만. 심지어 그 서비스가 스케일 아웃, 양쪽으로 쫙, 횡으로 쭉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1번 컨테이너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은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시스템 작업을 하고 1번이 살면 1번 작업하고 2번으로 뭐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1번 다시 작업 들어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도커 컴포즈라는 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가면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개념으로 더 넘어가면 도커도 그 쿠버네티스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왑 모드라는 걸 지원을 해요. 스왑 모드. 도커에도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왑 모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제 큰 단위의 클러스터를 한다고요. 그럼 이 아는데 좀 중소규모인 거고, 중소규모인 거고요. 조금 이제 대규모로 넘어가면 다 구글의 쿠버네티스를 쓰고, 이거보다도 더 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쿠버네티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이런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아예 패키징화된 형태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커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커 스왑 모드를 하시면 거의 쿠버네티스급은 아니지만 스왑 모드로 세팅, 스왑이라는 걸 가지고 클러스터 형태로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쓰실 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도커를 쓰시게 되면 많이 쓰시는 도커 컴포즈일 건데 크게 세 가지 절차예요. 실무에서 수동으로 일일이 명령어 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빌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누가 수동으로 하겠어요? 다 도커 컴포즈를 쓰게 됩니다. 이거 별도로 만드는 또 별도의 그 유틸리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기본 베이스를 넘어서 응용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든다. 도커 컴포즈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서나 다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이에요. 당연히 그러려고 쓰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는 형식 자체가 YAM 파일이라는 거예요. YAM 파일. 여러분들 뭐 제이슨도 많이 써봤을 거니까 뭐 보안할 때 JWT도 있고 이런 거 잘 아시죠? 야도 ASCII 코드 형태로 키밸류 형태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YAM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YAM 파일, 도커 파일 안에서 이 형태에 맞는 일종의 문법에 맞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커 컴포즈 업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가장 도커 컴포즈를 이제 유용하게 써보실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테스트 환경을 인프라 담당자가
실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entOS에다가 NGINX까지 예를 들어 요 하나의 내가 플랫폼으로 된 패키징한 거를 만들었다 그러시면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 베이스로 본다라고 하면 도커 컴포즈 하시고 옵션 -D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테스트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미지니까 여러분이 저 코드들 있잖아요. 소스 코드들. 비즈니스 로직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테스트 수행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커 컴포즈에 다운하면 이 자체가 다 환경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시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개발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냐. 그 하나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테스트 환경을 참 잘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개발하는 입장에서 개발 서버 어떤 이런 거 없으면 상당히 운영하기 힘드시잖아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SDLC의 그 원래대로의 의미라고 하면 원래는 4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개발을 하고 그렇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최초 프로덕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징. 뭐예요? 사실은 스테이징은 정말 이건 사실은 운영 환경입니다. 운영 환경. 원래 스테이징은 뭐냐면 실제 웹서버가 10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한 대에만 소스 배포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가지고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2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이징의 의미거든요. 스테이징은 여기에 올라가는 코드가 실제 소스예요. 실제 운영 소스. 실제 운영 소스라고요. 따라서 내가 스테이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개발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프로덕이에요. 프로덕. 그런데 어떻다고요? 전체 올 배포가 아니라 특정한 서버에만 배포되는 프로덕. 이거를 스테이징이라고 한다고요. 스테이징 난 다음에 비로소 프로덕이 나온다고요. 이런 4단계의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개발에는. 내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고 이 개발한 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 테스트 된 게 전체의 배포가 아니라 하나의 서버에만 임시 배포를 해보고 스테이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덕으로 간다고요. 4단계 아키텍처라고. 근데 이런 개발 환경부터 프로덕을 다 갖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빼고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존의 레가시 형태로 일일이 다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개발 비용이 엄청나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세큐리티 관점에서 뭐 이게 DB 접근 제어 솔루션 사야 되고 뭐 서버 접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무지경산 이런 것들 바로 비용 효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발자 입장에서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을 꾸미는 게 너무 간단하다라는 거죠. 도커 컴포즈를 가지고 개발자가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을 꾸며볼 수 있다. 더 이상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인프라 담당자한테 일일이 요청 안 해도 된다. 물론 운영체제와 웹서버가 들어가 있는 빌드 버전까지는 뭐 인프라 담당자가 만들어는 줘야 되겠죠. 이거 사실 개발자도 할 수는 있는데 권한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점 정리 드리면 도커 컴포즈, 도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잘 관리하는 걸 툴이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지만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을 개발자 스스로가 구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커 컴포즈는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 도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버전을 찾으시면 돼요. 아예 이 도커는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배포를 합니다. 도커 컴포즈.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별도의 좀 리스크 않고 너무 최신하지 말고 반드시 스테이블한 버전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버전은 약간 그때부터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너리에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 체인지 모드 하셔가지고 여기에 부분들 실행 권한을 주셔야죠. 체인지 모드 플러스 X에서 리눅스, 유닉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는 아실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빅3라고 하면 빅3라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이제 AWS 아마존이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 다음에 MS 애저가 이제 거의 2등 많이 따라왔어요. 비용 베이스로 해서 많이 따라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죠. 구글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포탈 가지고 많이 따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세 개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AWS 본다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엘라스틱 컨테이너라고 해서 ECR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ECS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서비스. 이거는 뭐예요? EC2를 가지고 아예 컨테이너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ECR이 있어요.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레지스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AWS의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한번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찾아가셔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아마존 ECS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컨테이너 EC2에 대한 EC2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 EKS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게 매니지 서비스로 EKS 이제 생각보다 뭐 암호화폐 등 이런 데선 EKS 실제로 쓰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은 학생들은 AWS, 애저 뭐 모든 기술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꼭 찍으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시장 점유율 1등인 AWS이기 때문에 AWS 아키텍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4교시로 넘어가는 핵심 주제인데 컨테이너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결국 도커만 가지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도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즉 컨테이너가 몇 개냐,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PS 명령을 친다고요. -A를 치면 중단된 거, 내가 현재 실행 중인 게 아니라 중단된 프로세스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여달라고 훨씬 많겠죠. 그러면 치면 어떻게 나오세요? 막 100개부터 1000개까지 나온다고 많은 데는.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다 관리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도커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도커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도커 스왑이라는 게 클러스터 개념으로 도커 스왑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중소용이라는 거죠. 규모에 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로 다 넘어가느냐? 쿠버네티스로 넘어갑니다. 쿠버네티스, IBM의 오픈시프트 이런 형태로 넘어가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얻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를 하기로 했어. 클라우드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 이꼴 그냥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서비스 이꼴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수많은 컨테이너가 존재한다고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한다고요. 이미지가 존재한다고요.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하다고요. 도커도 도커 스왑이라는 걸로 관리는 해주면 매우 협소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걸 가장 많이 쓴다?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뭐 이런 것들을 쓰더라. 그래서 다음 4교시에서는 본격적으로 구글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쿠버네티스랑 레드햇, IBM이 인수를 했는데 레드햇에서 갖고 있는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